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이 사실 주소가 거의 다 떨어져서 아주 큰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부터는 바로 그 해결책이자 인터넷의 새로운 미래, IP6에 대해 알아보는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자,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우리가 알던 인터넷은요, 주소 개수가 정해져 있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소가 거의 바닥나 버린 거죠. 이대로라면 인터넷의 성장이 멈출 수도 있는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의 핵심과 그 해답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IPv4는 약 43억 개의 주소를 제공했죠. 근데 IPv6는요, 340간. 와,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숫자인데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주소를 제공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알 하나하나의 IP 주소를 다 주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왜 IPv6가 꼭 필요했는지 그 배경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IP4랑은 뭐가 다른지 핵심 차이점들을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소 표기법, 그 규칙을 익힌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한 라우팅 실습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도대체 왜? 멀쩡히 잘 쓰고 있던 걸 두고 완전히 새로운 인터넷 프로토콜을 만들어야만 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2의 128제곱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주소가 많아졌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져요. 이제 주소 고갈 걱정 따위는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요. 사물 인터넷, 스마트 시티, 또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도 못하는 미래의 기술들까지 전부 다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거대한 판이 깔렸다는 뜻이죠. 인터넷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이렇게 주소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만큼 IPv6는 그냥 주소 길이만 늘린 게 아니에요.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주요 차이점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이 주소 형식 그 자체겠죠. 우리한테 익숙한 10진수 표기법, 점으로 구분하던 IPv4에서요. 훨씬 길어진 주소를 더 효율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16진수와 콜론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장비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도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IPv6는 네트워크 전체에 불필요한 트래픽을 만들던 브로드캐스트를 없애고 멀티캐스트로 통합해서 효율을 높였어요. 그리고 애니캐스트라는 아주 강력한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건 여러 장비가 똑같은 주소를 쓰게 해서 사용자가 자기한테서 가장 가까운 서버에 자동으로 딱 붙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스트리밍이나 클라우드 게임처럼 빠른 응답이 생명인 서비스들한테는 정말 획기적인 기능이죠. 저 길고 복잡해 보이는 16진수 주소.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 주소를 아주 간단하게 다룰 수 있는 쉬운 규칙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일관적인 IPv6 주소가 하나 있습니다. 어떠세요?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지 않나요? 너무 길고 특히 저게 중간에 있는 0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일일이 다 쓰기는 정말 힘들겠죠. 하지만 바로 이럴 때 쓰는 마법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축약 규칙인데요. 저렇게 0으로만 꽉 찬 구간이 연속으로 나오면 그걸 이중 콜론, 그러니까 땡땡 혹은 콜론이라고 부르는 CC, 이걸로 확 줄여버릴 수 있습니다. 딱 하나 기억하실 건 이 마법은 주소 하나당 딱 한 번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변합니다. 와, 정말 깔끔해졌죠? 아까 그 길고 복잡했던 주소가 훨씬 짧고 다루기 쉬운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 아닌가요? 자, 이제 주소를 쓰는 법을 알았으니까 이 주소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알아봐야겠죠? 마치 전화번호에 국가번호나 지역번호가 있는 것처럼 IPv6 주소도 시작하는 숫자를 보고 역할을 짐작할 수 있어요. FE80으로 시작하면 같은 동네, 즉 로컬 네트워크 안에서만 쓰는 주소고요. CC1은 IP4의 127.0.0.1처럼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주소입니다. 그리고 2000번대로 시작하는 게 바로 전 세계 어디서든 접속 가능한 공인 IP 주소, FF00으로 시작하는 건 특정 그룹에게만 데이터를 쏠 때 쓰는 멀티캐스트 주소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 직접 한번 맛볼 시간입니다. 실제 네트워크 장비에서 IPv6를 활성화하고 설정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실습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라우터 세대를 연결한 구성을 사용해서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IPv4와의 아주 큰 차이점이 나옵니다. IPv6 라우팅은 기본적으로 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켜줘야 합니다. 오늘은 RIP-NG, 그러니까 차세대 RIP라는 아주 간단한 프로토콜을 활성화해 볼 건데요. 딱 이 세 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제 명령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도 IPV랑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예전처럼 네트워크 대역을 일일이 선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라우팅을 적용하고 싶은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서 너 이제부터 RIP-NG 써 하고 직접 활성화해주는 방식입니다. 훨씬 직관적이죠. 설정이 끝나면 show IPv6 route라는 명령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우팅 테이블을 딱 열어보면 방금 설정한 네트워크가 directly connected, 즉 직접 연결되었다고 뜨는 걸 볼 수 있죠. 네, 설정이 제대로 잘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관문이죠. 네트워크상의 다른 IPv6 주소로 핑을 날려보는 겁니다. 보세요! 성공률 100%! 이 메시지를 보는 순간 우리 라우터들이 이제 IPv6로 완벽하게 서로 대화할 수 있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성공입니다. 자, 그럼 오늘 IPv6의 첫걸음을 떼면서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IPv6는 128비트라는 어마어마한 주소 공간으로 주소 고갈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것. 둘째, 길고 복잡한 16진수 주소는 이중 CC를 사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줄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IPv6 라우팅은 예전과 달리 인터페이스에 직접 프로토콜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RIP-NG라는 아주 간단한 프로토콜로 기본기를 다져봤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보다 더 똑똑하고 더 정교한 EIGRP 같은 프로토콜을 쓴다면 설정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차이점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인터넷의 미래를 향한 이 여정에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